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카페 로얄블루에서 오후 3시. 한적한 시간대에 70대 초반의 박영숙 여사가 40대 중반의 딸 미진과 마주 앉았다. 박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한때 풍족했던 삶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미진아, 엄마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두려워진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고민이 깊었다.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내달이면 가족 모두 싱가포르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엄마, 저희와 함께 가시는 건 어떠세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희들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한국을 떠날 수는 없어. 아빠와의 추억이 모두 여기 있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박 여사의 주의를 끌었다. 비슷한 또래의 세 여성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여사님, 정말 골든힐스에서 보낸 팸플릿 보셨어요? 정말 멋져요. 맞아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니까요. 그리고 월 관리비가 50만 원밖에 안 된다네요. 게다가 입주권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던데 투자 가치도 좋을 것 같아요. 박 여사는 귀를 기울였다. 한 여성이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아는 분은 작년에 입주권 사고 벌써 3천만 원 이익을 봤대요. 그분 말로는 내년에는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을 합치면 1억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다. 미지는 어머니가 다른 테이블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해했다. 엄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저분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네. 박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 중 한 여성인 김정희 65세가 박 여사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혹시 저희 얘기 들으셨나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좀 컸나 봐요. 박 여사는 당황하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다. 김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에게 다가왔다. 실버타운에 관심 있으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녀는 화려한 골든힐스 팸플릿을 건넸다. 팸플릿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들,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골든힐스,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박 여사는 넋을 잃고 팸플릿을 들여다봤다. 다음 주 토요일에 롯데호텔에서 설명회가 있어요. 저도 갈 건데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김정희의 제안에 박 여사는 망설였다. 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알아봐야 해요. 사기 사건도 많다고 하고.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야. 뭐 나쁠 게 있겠니? 김정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제 연락처예요. 토요일 오후 2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그날 밤 박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팸플릿을 계속 들여다봤다. 팸플릿 속 노인들의 밝은 미소가 자신의 외로운 현실과 대비되어 보였다.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진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지만 박 여사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토요일 오후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 웅장한 샹들리에가 걸린 연회장에는 200여 명의 중장년층과 노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박 여사는 김정혜와 함께 앞쪽 좌석에 앉았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했고 고급 다과와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서는 골든힐스 프로모션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드론으로 촬영한 아름다운 부지 전경, 최첨단 의료시설, 고급 레스토랑, 실내 수영장, 도서관, 작은 극장까지. 박 여사는 마치 꿈속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영상 속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의료진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환자들을 돌봤고, 입주민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박 여사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자 김정혜가 속삭였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완전히 반했어요.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등장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골든힐스의 최민석 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며 30대 중반의 단정하고 잘생긴 남성이 무대에 올라섰다. 최민석은 명품 정장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골든힐스 마케팅 부장 최민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능숙한 말솜씨로 골든힐스의 장점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골든힐스는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노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최고급 지역에 위치한 의료복합단지로 서울대병원 출신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합니다. 청중들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최민석은 계속했다. 입주비는 1억 2천만 원이지만 월 관리비는 단 50만 원입니다. 일반 요양병원의 절반 수준이죠. 하지만 서비스 품질은 5성급 호텔을 능가합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옆에 앉은 다른 노인들도 모두 집중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때 핵심을 던졌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골든힐스 입주권은 투자 가치도 뛰어납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가 나타났다. 작년 1월에 입주권을 구매하신 분들의 현재 자산 가치입니다. 평균 50% 상승했습니다. 어떤 분은 70%까지도 올랐죠.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은행 금리가 3%인 시대에 이런 수익률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박 여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된다면 그녀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해봤다. 최민석은 이런 청중들의 반응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박감이 실렸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입주권 가격이 2배로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1억 2천만 원인 입주권이 내년에는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분양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500세대 중 현재 50세대만 남았습니다. 무대 옆에 설치된 전광판에 자녀 세대 50이라는 숫자가 깜빡였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오늘 이후로는 가격 인상이 확정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이어졌다. 최민석은 박 여사에게 직접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 좋은 투자인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투자보다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가 더 중요하죠. 최민석의 답변에 박 여사는 감동받았다. 그는 박 여사의 개인 정보를 세심하게 파악했다. 혹시 자녀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딸이 하나 있는데 해외로 이주를 가게 되어서. 아, 그럼 더욱 외로우실 텐데요. 골든힐스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최민석은 박 여사의 심리를 정확히 읽고 접근했다. 어르신 같은 분이야말로 골든힐스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박 여사는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돈이라서. 박 여사가 망설였자 최민석이 특별 제안을 했다.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가로 1억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할인이에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오늘만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정상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골든힐스의 아름다운 영상과 최민석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50% 수익률, 특별 할인 1억 원, 마지막 기회. 새벽 2시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준비하자. 미진이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 인생이다. 입주권 구매 후 3개월이 지났다. 박 여사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매주 골든힐스 건설 예정지를 찾아갔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부지에는 여전히 잡초만 무성했고 공사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입구에 세워진 골든힐스 건설 예정지 간판만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다. 박 여사는 참다 못해 골든힐스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골든힐스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민석 부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의 대기음 후에 죄송합니다. 부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라서.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어려우시네요. 박 여사는 직접 강남의 골든힐스 사무실을 찾아갔다. 30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직원 몇 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공사가 언제 시작되나요? 라고 묻는 박 여사에게 20대의 여직원이 답했다. 허가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직원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박 여사는 더 추궁했다. 정확히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내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부장님께서 돌아오시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직원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박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혜를 만났다. 그녀 역시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 여사님, 저도 요즘 잠이 안 와요. 계속 전화해도 최 부장이 안 받고.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저희 아들이 변호사인데 계약서를 보더니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혜의 말에 박 여사는 깜짝 놀랐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거의 없다고. 그리고 회사 등록 정보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인터넷 카페에서 골든힐스를 검색해봤다.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자들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다. 저도 3개월째 연락이 안 됩니다. 건설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글들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댓글을 통해 피해자들이 소통하고 있었고 총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이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다.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총 200여 명이 모였고 각자의 사연을 들어보니 피해 양상이 거의 비슷했다. 조기 은퇴한 50대 남성 이철수 씨는 퇴직금 전부인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며 분노했다. 아내가 말렸는데도 투자 수익률에 혹해서. 70대 할머니 최순덕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집도 잃을 판이에요. 박 여사가 임시로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었다. 우리 모두 너무 순진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우리 돈을 되찾아야 해요. 피해자들은 각자가 가진 계약서, 입금 증명서, 통화 녹음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 또한 골든힐스 본사를 함께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다. 경비원에 따르면 한 달 전쯤 야반 도주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찾아가 집단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요즘 이런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서 수사는 하겠지만 돈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박 여사는 미진에게 전화했다. 미진아, 엄마가 큰일 났다. 해외에 있던 미진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미지는 크게 충격받았다. 엄마, 왜 저에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지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봐요. 박 여사는 절망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박 여사에게 전원점이 찾아왔다. TV 뉴스에서 다른 금융사기 사건의 집단소송 승소 소식을 본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결국 배상을 받은 사례였다. 박 여사는 희망을 발견했다. 미진의 도움으로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정우 변호사를 찾아갔다. 40대 중반의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다수의 집단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처음 상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버타운 사기 사건은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해외로 도피하고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설명했다. 설령 승소해도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님, 저희는 단순히 돈만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절망하고 계세요. 박 여사의 간절한 눈빛을 본 이 변호사는 마음이 움직였다. 사실, 제 어머니도 작년에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말려서 피했지만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사건을 맡겠습니다. 수임료는 승소 후에 받는 조건으로 하겠어요. 이 변호사는 박 여사에게 집단소송의 조건들을 설명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소 300명 이상은 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박 여사는 피해자 모임을 더욱 조직화했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전국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놀랍게도 골든힐스 사기는 전국 규모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도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이 발견되었다. 각 지역별로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고 박 여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났다. 부산의 한 피해자는 골든힐스가 해운대에도 지어진다고 해서 분양받았다며 분노했다. 대구의 피해자는 팔공산 자연휴양림 옆에 짓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허탈해했다. 전국적으로 총 500여 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피해 규모는 6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면 검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제출했다. 계약서, 입금증명서,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수백 건 모였다. 이 변호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활용할 증거 자료집을 만들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골든힐스 측이 사용한 홍보 자료들이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다는 점이었다. 의료진 프로필은 다른 병원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수익률 데이터는 완전히 허위였으며 건설 허가증도 위조된 것이었다. 수사기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골든힐스의 실제 대표인 조현태 45세와 그의 공범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을 거쳐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인터폴을 통해 용의자들의 국제수배를 내렸고 각국 수사기관에 체포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이들이 국내에서 빼돌린 자산들을 추적했다. 다행히 일부 자산이 압류되었다. 조현태가 강남에 구입한 오피스텔,
고급 수입차 3대, 그리고 차명으로 예치된 10억 원 상당의 계좌가 발견되어 가압류 조치되었다. 하지만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여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단합이 이루어졌다. 일부는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하려 했지만 박 여사의 설득으로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똑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요. 우리 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봅시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에서 골든힐스 사기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박 여사가 인터뷰에 나섰다. 저희 같은 노인들을 속여서 평생 모은 돈을 빼앗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700여 명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드디어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부터 50대 조기 퇴직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원고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옆에는 이정우 변호사와 함께 온 변호사팀 5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피고석에는 조현태를 비롯한 골든힐스 관계자들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개정이 선언되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정우 변호사가 먼저 원고 측 주장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닙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들은 처음부터 실버타운을 건설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허위 건설 허가증을 만들고 가짜 의료진 프로필을 사용하고 조작된 수익률 자료로 선량한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이 반박했다. 원고들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투자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타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박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재판장님, 저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노후 보장을 위해 계약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같은 사람들을 속여서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간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저만이 아니라 700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이 든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 여사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려왔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골든힐스의 사기 수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 제출한 압수수색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먹튀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부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차피 6개월만 버티면 된다. 늙은이들 상대로는 쉽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홍보 자료들의 허위성이 낱낱이 밝혀졌다. 의료진 프로필은 미국의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서 도용한 것이었고, 건설 예정 부지도 실제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수익률 데이터는 엑셀로 조작한 완전한 허위 자료였다. 피고인들의 변명도 하나씩 무너졌다. 조현태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개인 계좌에 수십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강남 고급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령자 대상 사기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의 범위와 손해, 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추가 증거 제출과 감정 등을 지시했다. 원고 측은 더욱 치밀한 준비를 했다. 경제학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정상적인 투자 상품이라면 이런 수익률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증언을 받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80세 김순자 할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잃었다며 울먹였다. 58세 이철수 씨는 퇴직금 전부를 잃고 아내와 이혼 위기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몇 달간 계속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지쳐갔다. 고령의 피해자 몇 명은 건강이 악화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72세 최영희 할머니는 스트레스로 이내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 박 여사 자신도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박 여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정우 변호사가 걱정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끝까지 해야 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아픈 동료 피해자들을 병문안하며 우리가 끝까지 해내자고 격려했다. 언론의 관심도 지속되었다. 연일 재판 상황이 보도되었고 여론은 피해자들에게 동조적이었다. 고령자 사기 처벌 강화해야 금융당국 관리 감독 소홀 같은 사설들이 나왔다. 시민단체들도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8개월이 흘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재판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일부 피해자들은 건강 악화로 재판 참석이 어려워졌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 여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일 계속되는 재판 스트레스로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데 제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골든힐스의 전직 직원인 김민정 28세의 양심 고백을 하며 법정에 나선 것이었다. 그녀는 골든힐스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회사의 사기 행각을 모두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실버타운을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투자금만 모아서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내부 자료들을 제출했다. 조현태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는 6개월만 버티고 해외로 나가자, 의심하면 달콤한 말로 넘어가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실버타운을 짓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김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허가도 받지 않고 부지 매입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분양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매뉴얼이 따로 있었어요. 외로움을 자극하라, 투자 수익을 강조하라, 조급함을 만들어라 같은 내용들이. 그녀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민정은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다니는 회사라고 해서 입주권을 사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신 돈이었는데 그녀도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검찰도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조현태 일당이 마침내 검거된 것이었다. 태국 방콕에서 고화 생활을 하던 중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들이 해외에서 쓴 돈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조현태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 피해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정우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인 범죄입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은 마지막까지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며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져 있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검찰의 수사 결과로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였다. 2023년 10월 27일 드디어 선고일이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박 여사는 긴장된 얼굴로 재판장을 바라봤다. 피고 조현태 외 12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실버타운을 건설할 의도가 없이 투자금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주동자인 피고 조현태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서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총 4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투자 원금의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법정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박 여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 옆에 있던 김정혜가 박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박 여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 여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8개월간의 긴 싸움이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승소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다. 2024년 가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박영숙 여사가 젊은 여성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이 여성은 비슷한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제가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박 여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언했다. 예전에 소극적이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 여사는 승소 후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협회를 설립하여 이사장을 맡았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피해자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벌써 100회가 넘는 강연을 했고 수백 명의 상담을 해주었다. 처음에는 제가 당한 아픔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벽에 걸린 감사패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보내온 감사패가 사무실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협회 사무실 한쪽에서는 다른 피해자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김정혜는 전화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철수 씨는 법률 자료 정리를 돕고 있었다. 한때 절망에 빠졌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활동가가 되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정혜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는 매일이 보람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3일씩 협회에 나와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한편 미지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고 자랑스러워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협회 일을 돕고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하고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미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모든 결정을 아빠나 저에게 의존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이세요. 이정우 변호사도 골든힐스 사건을 계기로 전문 영역을 확장했다. 실버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령자 대상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박 여사와 함께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비슷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박 여사님과의 만남이 제 변호사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 변호사는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든힐스 사건의 파장은 법률 개정으로도 이어졌다. 고령자 대상금융범죄 가중처벌법이 제정되어 유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고령자 투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다.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여사는 국회에서 열린 법안 통과 기념식에서 소감을 밝혔다. 이제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 배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압류된 자산과 추가로 발견된 재산을 통해 피해자들은 투자 금액의 약 80%를 되찾을 수 있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80세가 된 최순덕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지금도 가끔 협회에 나와서 다른 어르신들을 상담해 주었다. 1년 후 박 여사는 정말 제대로 된 실버타운을 견학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버타운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했다. 이제는 속지 않아요. 박 여사는 미진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요. 그녀는 변호사, 회계사,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혼자서는 절대 이뤄낼 수 없었을 일들이었다. 엄마, 무슨 생각을 하세요? 미진이 물었다. 그냥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마지막 장면에서 박 여사는 협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협회입니다. 박영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70대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 실버타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요. 박 여사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박 여사는 마지막 상담 전화까지 끝내고 갈 생각이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상의해 봅시다. 박 여사는 일정을 확인하며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2년 전 자신도 같은 상황이었다. 절망하고 외로워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자신이 기적 같았다.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미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응, 조금만 더. 박 여사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했다. 내일 상담할 어르신을 위한 자료들, 다음 주 강연 원고, 새로운 피해 사례 분석 자료들. 엄마가 이렇게 바쁘게 사실 줄 몰랐어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더니 그때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 이제는 분명해졌어. 박 여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사무실 벽에 걸린 정의시현상, 봉사대상, 시민영웅상 등의 상장들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상장이 아니라 매일 걸려오는 감사 전화들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박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야. 박 여사는 미진의 팔을 끼고 걸었다. 저녁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 중년 부부들,
그리고 자신 같은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내일도 바쁠 거예요. 미진이 물었다. 당연하지. 할 일이 산더미야. 박 여사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 지하철 입구에서 박 여사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협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4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김정혜와 이철수 씨가 아직 남아서 내일 상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정말 대단한 팀이야. 박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때 절망에 빠졌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반전이 있을까? 지하철에 앉아가면서 박 여사는 핸드폰을 꺼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다음 주 부산 강연 자료를 점검했다. 75세가 된 그녀의 하루는 30대 직장인보다도 바빴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기찼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나도 그래.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몰랐어.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